변수가 있었고 그 배열이 있었죠. 그리고 구조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데이터를 담기 위한 가장 최소 단위의 그릇이고요. 변수가 많아져서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질 때 배열로 넘어갔죠. 배열로 좀 더 효과적이고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배열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서로 다른 자료까지 한 번에 묶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니까 구조체로 넘어갔죠.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거를 계속 탐구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개는 C 언어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C 언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따로 뭐 할 거 없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변수, 배열, 구조체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동적 할당까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근데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만들겠다 이거죠. 뭐를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내가 만들겠다. 데이터 저장 구조. 데이터 저장 구조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자료 구조라고 했죠. 자료 구조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공학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 전공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반이에요, 자료 구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좀 수준 있는 프로그래머로 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자료 구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구조라는 거를 이제 내가 만들겠다 했는데, 이 자료 구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택이라는 게 있고요. 들어오셨죠?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도 있고요. 힙이라는 것도 있고요. 리스트, 트리, 그래프 등등등 유명한 자료 구조들이 있습니다. 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자, 이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료 구조라 하면 이 네모, 자, 이게 뭐다? 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일렬로 이렇게 세워요. 요거 배열이에요. 자, 근데 변수는 크기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자,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크기밖에 이렇게 나열을 못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개가 배열이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크기를 연결을 했다? 요게 이제 구조체입니다. 맞죠? 얘는 이제 첫 번째 거는 작은 것만 모아가지고 일렬로 만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요 조금 큰 거 있죠? 모아서 만든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얘도 넣고 작은 것도 넣고. 그러니까 최초에 한 개짜리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내가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배열이 되기도 하고 구조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료를 구조화한다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데이터라는 건 내가 구조하기 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얘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얘네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알거나 아니면 이름으로라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 B, C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 놓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컴퓨터는 우리가 그 상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예쁘게 안 만들어 줍니다. 그냥 아무데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기본 형태예요. 요게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 A, B, C만 기억을 하려면 이름을 부여를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름 3개를 기억하기 싫으면 얘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점프 하면서 찾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게 배열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초에
그냥 변수밖에 없었는데 이 변수의 모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료 구조가 되는 거예요. 배열이 되기도 하고 구조체가 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쭉 흘러서 계속 봐온 바로는 배열이 사용하기가 뭐 나쁘진 않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제를 할 때 굉장히 큰 자원 소모가 든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배열로 만들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배열은 삭제가 힘드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서 일렬로 만들어서 배열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얘가 A, B, C인데 배열의 특징은 내가 A만 알고 있어도 포인터 연산으로 점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B와 C를 몰라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 하나로 나머지 다 찾겠다라는 의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렬로 만들지 않고 얘를 일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A만 알면은 나머지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일렬로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이거. 잘 생각해보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 공간이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A라는 거를 일반 변수로 만들지 않고요. 내가 여기다 저장하고 싶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0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10을 저장을 해요. 근데 하나 더 저장할 거예요. 하나 더 저장할 거예요. 뭘 저장할 거냐면 요 0x20이라는 주소값을 이렇게 저장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0x20도 마찬가지로 얘를 단순한 변수 한 개로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저장할 거예요. 여기는 20을 저장할 거고 여기에도 주소를 저장할 거예요. 근데 이 주소는 0x30.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는 30을 저장할 거고요. 여기도 주소를 저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요런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40을 저장하고요. 얘의 주소를 0x40이라고 가정하고요. 얘한테 0x40을 저장시킬게요. 자,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A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A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자, 이제 A를 통해서 두 번째를 찾고 싶어요.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이름 지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A한테 물어보는 거죠. A한테 다음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A가 주소로서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를 통해서 우리는 얘를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찾았어요. 근데 얘는 0x3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얘한테 물어보면 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얘 A라는 애만 하나 알고 있으면 A한테 물어서 두 번째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한테 물어서 세 번째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한테 물어서 네 번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구조라고 하면은 이게 굳이 일직선일 필요 없죠. 우리가 배열을 일직선으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동일한 크기를
점프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러지 않아도 다음 거 찾을 수 있게 됐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광활한 메모리 공간에서 랜덤하게 위치를 부여받은 이런 데이터들을 일렬로 연결하지 않고도 내가 다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연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소로서. 그래서 이게 연결하잖아요. 연결된 하나의 여기 선이 나오잖아요. 기차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면 이렇게 선이 나오죠. 그래서 연결 리스트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자료 구조예요. 이거 이제 시언어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시언어가 제공하는 문법을 이용해서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시언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직접 다 연결 작업도 해야 되고요. 필요 없는 거는 연결해서 제외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자료 구조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어쨌든 최소 2개 이상은 저장해야 돼요. 내가 실제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를 같이 저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구조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구조 4개를 연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하나라도 삭제가 되면은 얘 뒤로 연결된 애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스템이 갑자기 얘를 삭제시킨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뒤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립니다. 연결이 끊기면은 끊긴 부분 뒷부분은 다 찾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자료 구조를 만드실 때는 절대로 시스템이 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연결하실 때, 구조체를 만드실 때 다 동적 할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동적 할당을 해야 시스템이 건들지 않으니까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원래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는 이 뭔가를 단 하나 저장하더라도 변수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구조체로 만들어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와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주소 2개를 같이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라지는 건 시스템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건들지 못하도록 힙이라는 공간에다가 이 구조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 동적 할당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뭔가를 할당한 다음에 주소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MR로크 해가지고 동적 할당하면은 뭐든지 주소로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구조체도 동적 할당하면 구조체도 주소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 구조체를 주소로 다루는 방법.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조체도 알고 있고요, 포인터도 알고 있고요, 동적 할당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구조체를 주소로 다루는 방법만 알면 이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주소를 다루는 방법을 배울 건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면은 링크드 리스트가 배열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 이거 차이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배열은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를 삭제하려면 땡겨오는 작업을 n번 해야 됩니다. n 몇 번 해야 돼요. 이게 1000개라고 가정하면은 997번에 연산을 해야겠죠. 땡겨오는 연산을. 이게 일렬 구조인 배열에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처럼 1, 2, 3, 4, 5를 굳이 일렬로 만들지 않고 자, 이렇게 무작위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1 다음에 2를 찾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변수명을.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하고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겠죠. 그렇죠? 일단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요. 자, 근데 내가 2를 삭제하고 싶어요. 얘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얘를 1이 2로 가잖아요. 이걸 끊어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단 한 번의 연산으로 2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얘는 뭐 얘를 가리키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는 우리가 이제 안 써요. 1번 다음에 바로 3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 4로 가고 5로 가고. 그 뒤에 이게 1000개 있어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리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걸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가고 있는 거를 끊고 새로 연결해주면 돼요.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도.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몇 개인지를 우리가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죠.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새로 만들어지면 이 5번에서 6번은 연결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다 필요에 의해서 7번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추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뭔가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경우에는 배열보다 이게 훨씬 좋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자료 구조, 이제부터 저희는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료 구조라는 건 결국 뭐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는 이쁘게 이렇게 일렬로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무작위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걸 막 트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니면은 역시 이렇게 막 난립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면 이걸 뭐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떤 구조로 잡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서 좋고 어떤 점에서 나쁘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에는 이게 좋고요. 자주 저장했다가 삭제하는 데이터의 빈번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실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실무에서는 이거를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자바라든지 파이썬에 이게 다 만들어져서 제공이 돼요. 함수 형태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용하시려면 이거에 대한 그 특징이라든지 그런 걸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시언어에서는 이걸 다 만들어 보진 않을 거고, 저희가 리스트까지만 만들 거고요. 리스트까지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쪽에 뜻이 있고 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그래프 빼고는 다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큐, 스택, 힙, 리스트, 트리, 요거까지는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자, 저희는 이거 리스트 하나만 만들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